아, 아. 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 축이고 오늘 늪하고 다 서브만 들어왔네. 서브만 들어와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침에 요거 먹었고 메인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 먹었고 전날에 뭐 해초까지 먹으면서 최근에 뭐 적중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좀 더 메인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분석 나쁘지 않았고 쭉쭉 가봅시다. 메인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첫 번째 모나코 대 앙제.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고 오늘 이게 모나코가 부상자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반데르송 직전형이 퇴장으로 못 나오고, 그리고 뭐 대체급인 테제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 센터백 쪽에 살리수,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자카리아. 주전이 기본적으로 둘 셋 정도 빠져 있고, 측면 오른쪽 백 자원들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백이 공백인데 뭐 켈러를 좀 사이드로 빼거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체를 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발로건까지도 좀 최근에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는 주퍼죠 상황이고, 앙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상자 없이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전력은 모나코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모나코의 이번 시즌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엄청나게 뭐 골을 폭격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거의 뭐 실점이 없죠. 웬만하면 한 골 먹히거나 아니면 무실점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직전 경기 니스 상대로 뭐 퇴장에 대한 여파도 있었고 전반 막판에 퇴장당해가지고 반데르송이 2대1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퇴장이 있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 제 생각엔 어쨌든 모나코가 주중 경기에 그 볼로냐 원정을 또 떠납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고 리그도 같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앙제의 공격 오늘 반바디행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 같긴 하거든요.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전 로테이션급 공격수 한 명 좀 불투명히 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모나코가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앙제가 뭐 많이 넣어야 한 골 아니면 무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나코 같은 경우도 주중 경기에 대한 여파, 그리고 올 시즌에 아주 많은 양의 골을 넣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학살까지는 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1마엔 딱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해무 뜨거나 그런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햄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1햄무든 2햄무든 약간 햄무 사이드로 보고 3.5 언더 볼게요. 2대0 2대1 정도 봅니다. 2대0 2대1 2대0 2대1 요 정도로 보고, 두 번째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이것도 리그 경기고,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은 이제 부상자나 아들리, 앞선의 아들리 정도 제외하고는 없고, 보니페스가 교통사고 부상해서 빨리 떨쳐내면서 뭐 직전 브레멘전에 복귀했었나 해서 골도 넣었었죠. 어쨌든 아쉽게 좀 무승부를 캤었는데 양 팀 다 기본적으로 공격이 좋고 수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레버쿠젠도 올 시즌에 좀 물을 캐거나 뭐 그런 경기들을 좀 보면은 실점이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화력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터지고 있습니다. 두 골 이상씩은 좀 꾸준하게 상대가 엄청 강팀이 아니고서야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슈투트가르트도 꾸준한 실점, 많은 양의 실점은 아니더라도 한 골씩 계속 먹히고 있고, 오늘 슈투트 같은 경우 이제 주전 센터백에 차봇이 빠집니다. 출전 정지로. 지난 시즌에 그 수비 쪽에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 일본 놈이라든가 이런 애들 좀 이탈이 있었는데 대체격으로 데려온 놈인데 전 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었고, 근데 오늘 어쨌든 결장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전방이나 미드필더 쪽은 괜찮거든요. 어쨌든 승패로 접근을 한다 치면 저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3.5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3골 나는 거 아니면 오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3골에서 딱 멈추는 거 아니면은 뭐 2대2 3대1이라든가 뭐 그런 스코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든 승패 자체는 레버가 그래도 홈에서 유리하긴 하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알라베스 대 마요르카.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한테 조금은 불리할 수 있는 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알라베스도 그 주중에 컵 대회가 있긴 했었습니다. 4부 리그 팀이랑 해서 4부 리그 팀. 그래서 뭐 사실 로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뭐 크게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이기긴 했어요. 1대 0으로. 대신 이제 빌바오 아니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주중 경기 빌바오와의 경기가 있고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게 목요일 새벽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목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이틀 쉬고 바로 원정 경기 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주말 경기가 마요르카가 없었긴 했거든요. 주말 23, 24일 이때 경기가 마요르카가 없었고, 거의 일주일 넘게 쉰 상황에서 이제 그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인가 이때 빌바오랑 붙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바로 연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당연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사무 코스타 주전 미드필더가 전반전에 심지어 퇴장까지 당해가지고 후반전에 빌바오가 계속 몰아쳤던 흐름이거든요. 어찌어찌 막아가지고 0대0 무승부를 띄우긴 했습니다. 분명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을 만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마요르카가 더 좋아요. 알라베스가 시즌 초반에 계속 이기면서 앞서 나갔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가 9월인가 그랬을 거야. 알라베스 초반 기세가 좋았을 때가 8월부터 해가지고 9월 초중순까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은 다음 달이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 이후로 전패입니다. 전패 지금 리그에서 5연패. 물론 레알이랑 바르샤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뭐 바야돌리드, 헤타페, 라요 얘들한테까지 지금 다 지면서 5연패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무승부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라베스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마요르카의 체력적인 부분과 또 주전 미드필더인 사무 코스타가 빠진다라는 점, 누수가 있는 상황과 어쨌든 체력 문제가 있는 상대가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부분과 또 알라베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뭐 중앙 수비라든가 해가지고 조금 부상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직전 경기는 원래 기존의 주전 중앙 수비 2명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라요전 뭐 그거에 대한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요가 전반 퇴장당했는데도 졌어. 그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걔들이 오늘 경기 둘 다 복귀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밖에 미드필더나 전방에 부상자도 없거든요. 요거는 약간 알라베스 연패가 너무 길다. 여기에 조금 부상 복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마요르카의 체력 문제, 여기에 주전 미드필더도 한 명 빠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알라베스가 한번 끊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연패에 대한 흐름을 한번 끊어갈 타이밍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알라베스가 공 차는 걸 보면은 냉정하게 마인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공을 잘 못 차. 전방에서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 능력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무승부에 보겠습니다. 1대0, 1대1 아니면 뭐 극장골 넣고 2대1 그런 느낌. 그리고 네 번째 릴 대 리옹. 요즘 릴의 기세가 상당히 매서운데 뭐 꼬마 원정에서도 챔스 대이변을 냈고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도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좀 밀렸습니다만 94분에 PK를 얻어가지고 결승골을 넣었죠. 거기에 뭐 랑스가 전원 공격하니까 막판에 또 역습 끝나기 직전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부상자 관점에서는 리옹이 유리합니다. 지금 릴 같은 경우 뭐 중앙 수비 내지 사이드백 쪽에 주전 자원들이 한 명씩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선에도 이제 로테이션급 자원 이제 카벨라나 아니면 저 스웨덴 신성 이제 측면 공격수 헤랄드손 이런 선수들에 대한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수비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리옹이 지금 더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양 팀 다 어쨌든 빡빡하잖아 일정이. 뭐 유럽 대항전도 치르고 함에 있어서 최근에도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치르고 있는데 둘 다 로테이션을 나름대로 잘 돌리긴 했어요. 나름대로. 뭐 리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돌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리옹이 조금 더 이 경기 관점에서는 잘 돌린 감이 있다. 릴 같은 경우 어쨌든 랑스와의 직전 주말 경기가 더비전이었기 때문에 풀라인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주말 경기가 아니지 주중 경기가 더비전이었기 때문에 풀라인업을 낼 수밖에 없었었고, 리옹 같은 경우 옥세르전에 오히려 로테를 좀 돌렸거든요. 베시타스전에 주전들 좀 많이 쓰고, 그지? 헷갈리네. 그쵸.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치는 입장에서는 리옹이 조금 더 잘 돌아간 부분이었고, 어쨌든 릴의 부상자들 또 릴이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끝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리용이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사이즈도 그렇고 로테이션 사이즈도 그렇고 리용도 사실 뭐 베시타전이나 옥세르전 둘 다 이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냉정하게 경기력이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옥세르전 로테를 돌린 상황에서 이제 수비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베시타스전은 슈팅을 30개가 때렸는데 한 골도 못 박은 게 문제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리옹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느바로 넘어가서 그래도 오늘 좀 흐름 좀 잡았네요. 느바 아니 이렇게가 좀 아쉽긴 했는데 나머지 경기들 싹 다 맞췄고 흐름 좀 오는 것 같아. 일단은 클블 대 올랜도 경기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올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백코트 자원보다 프론트 코트 자원에 어쨌든 힘을 무조건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인 포핸들러도 지금 뭐 반케로, 프란츠 바그너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반케로가 최근 경기 50득인가 40득인가 헷갈리네. 엄청난 대활약을 보였지만 한 달 반 정도 부상으로 빠지게 돼서 오늘 경기 결장을 하고요. 프란츠 바그너 역시도 지금 GTD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랜도가 최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프란츠 바그너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이슈였어요. 뭐 직전 경기도 그렇고 그 전 경기도 직전 경기는 모르겠는데 그 전 경기부터 그 전 경기 두 경기 전에 이 GTD가 걸렸었는데 그때 사실 10분 뛰고 빠졌어요. 인디애나전에 10분 나쁘지 않게 떴는데 바로 부상에 대한 여파 때문에 이제 빠졌고 그 다음 경기도 20분 남짓 출전 시간을 뛰면서 사실 몸 상태가 많이 떨어져 보이긴 했습니다. 부상을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GTD에 떠 있는 모습이고 당장의 반케로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백 올랜도 같은 경우 프론트 코트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이 빠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수가 지금 GTD에 걸렸을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지금 당장의 몇 경기에서는 보여줬었다. 클리블랜드가 애킨슨 감독 새 감독 체제에서 뭐 조금 더 얼리 오펜스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메꾸면서 뭐 레이커스도 박살내고 오전 전승입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의 올랜도의 저런 공백들 그나마 뭘 해보려면 수비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반큐로 대신 지금 예상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조나단 아이작이나 아니면 또 벤치 올랜도 몇몇 자원들 수비가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클리블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수비전으로 가면서 똥게임 만들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 클브는 공격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랜도가 글쎄요 중간중간에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공격에서 따라가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는 클블 승에 클블 마인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7.5 마인승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이 샬롯 대 보스턴. 일단은 샬롯의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브랜든 밀러가 GTD가 걸려있다라는 점. 개막전 애틀란타전에 2쿼터인가?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쭉 빠져 있었는데 브랜든 밀러가 어느덧 GTD 떠가지고 출전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스턴의 올 시즌 초반 경기 플랜은 그냥 명확해요. 공격에서 좀 승부를 보는 느낌이고 수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빡세게 할 만한 여지가 사실 별로 없죠. 정규 시즌인데다가 시작부터 수비를 빡세게 해버리면은 방전이 나니까 보스턴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스쿼드적인 면에서 건강만 하다면은 다시금 대권을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은 사실 공격을 빡세게 한다고 막 힘이 엄청 빠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보스턴은 그냥 기계처럼 그냥 만들어내는 3점 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역시나 슛이 안 들어가는 거 제외하는 화력에서는 당연히 믿을 만한 부분이고요. 대신 수비가 조금 느슨하긴 합니다. 한창 빡세게 수비할 때보다는 라인업 몇몇만 봤을 때는 뭐 수비가 엄청 막강하지만 지금 당장 수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샬럿이 수비가 안 되지만 사실 화력에서는 라멜로 볼의 힘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보고요. 보스턴의 그런 기조, 보스턴이 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다득점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샬럿도 점수를 보탤 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홈이기 때문에 오바를 먼저 보고 승패는 굳이 보면 샬럿 프렌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샬럿 프렌.
부지범위 샬플 쪽으로 보고 그리고 애틀 대 세크. 이 경기도 사실 결론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애틀란타가 사실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은 전체적인 괜찮은 준수한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역시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지난 시즌부터인가 어제는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 형의 궁합이 잘 안 맞는구나. 역시 영 혼자 하고 옆에 수비하거나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 두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보그다노비치 벤치 스코어로이자 에이스죠. 보그다노비치 아웃을 시작으로 최근에 다이슨 다니엘스와 디안드레 헌터가 연달아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 시즌 드래프트 픽으로 뽑은 리샤셰나 이런 애들 아니면 옛날에 멤피스에서도 뭐 로디 이런 애들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수비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이슨 다니엘스가 나가고부터 박살이 났어. 뭐 트레이 형의 약한 수비를 많이 그래도 최근 출전했던 경기 이번 시즌 출전했던 경기에서 메꿔줬었던 다이슨 다니엘스가 빠지고부터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워싱턴한테 지는 거야. 수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뭐 운동 능력 좋은 디안드레 헌터도 잘해줬던 부분인데 확실히 로디가 나오니까 다운그레이드적인 부분인 거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애틀란타가 지금 당장에 사실 뭐 크게 위력이 없습니다. 화력이 좋을지언정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고 세크라멘토가 시즌 초반에 뭐 미네소타전, 레이커스전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4쿼터에 갑자기 좀 이상해지면서 둘 다 잘했는데 솔직히 1, 2, 3쿼터 다 잘해놓고 4쿼터 초반에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경기를 그냥 산으로 보냈거든요. 수비도 안 돼. 뭔가 클러치에서 박스도 잘 안 터져. 드로잔 혼자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물론 뭐 약체 팀이긴 했습니다. 약체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포틀랜드 상대로 뭐 유타 상대로 확실한 이제 수비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화력은 사실 뭐 4쿼터에 좀 부진한다 쳐도 애초에 점수를 낼 수 있고 이상하게 수비가 4쿼터 초반에 느슨해졌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첫 두 경기에서는. 근데 직전 두 경기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 단도리를 잘 하면서 유타 뭐 포틀 둘 다 공격이 많이 떨어진 팀이긴 합니다만 100점 아래로 묶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즌 초반에 우려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뜨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대 애틀은 좀 부상 관련해가지고 우려점들이 많다. 그래서 요거는 세크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크 승에 세크 마인승까지 요렇게럼 보고요. 그리고 변수는 이제 백투백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사크라멘토가 그 내일 애틀란타 원정 경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토론토 원정을 가요. 그리고 하루 쉬고 마이애미 원정을 갑니다. 4일 동안 3경기 일정인데 3번 다 원정, 3번 다 동부 원정입니다. 일정상으로 지금 애틀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다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3경기를 다 잡기에는 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애틀란타가 애초에 10월 그 개막하고도 4일 동안 3경기 일정을 바로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는 조금 뭐 아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지금 애틀보단 세크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토 대 레이커스로 가야겠다. 경기는 기본적으로 레이커스 승 오버사이드로 봅니다. 승 오버사이드. 레이커스 승에 7.5바를 보는데 레이커스가 시즌 초반 홈에서 3연전을 치렀죠. 홈에서 3연전을 전승으로 뭐 피닉스, 미네소타, 세크 이 서부에 정말 만만치 않은 팀들 상대로 3연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귀신같이 원정에서 지금 뭐 피닉스 상대로 다시 한번 맞붙는 매치에서 패배를 했고 클블 상대로 아주 무기력한 패배를 또 기록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홈에서 3연전을 했고 홈에서 잘했던 거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까봐야 된다. 귀신같이 원정에서는
뭐 수비도 조금 잘 안 되고 화력에서도 뭐 르브론이라든가 뭐 AD도 조금 신경질적인 느낌들 그 홈에서보다 확실히 안 터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토론토 상대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이거. 그래도 토론토니까. 다른 팀도 아니고 어쨌든 토론토 같은 경우도 세크라멘토와의 백투백 경기를 또 앞두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토론토는 일단 너무 불운해요. 운이 너무 안 좋아. 시즌 초반에도 뭐 RJ 바렛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 임마누엘 퀴클리나 이제 스카리 반스가 그나마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퀴클리가 빠졌고요 갑자기. 그리고 바렛이 돌아오니까 반지가 빠졌고 이거 뭐 씨발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아니 한 명 들어오고 둘이 나갔어. 가뜩이나 좀 팀 상황상 어려운 여건인데 이거 부상자가 돌아오니까 둘이 또 나가버리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레이커스가 내일 뭐 그래도 저기 뭐 애들 GTD 몇 명 걸려있긴 합니다만 프라버블로 아마 다 출전할 걸로 보이거든요. 앞선 경기들은 솔직히 조금 상대가 어렵긴 했어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피닉스 분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언던 상당히 인상적이다. 마치 피닉스의 최근에 킥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데 뭐 오늘도 잘했죠. 걔가 들어온 상황에서 또 레이커스가 원정을 갔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클버는 요즘 너무 잘해요. 또 양팀 레이커스가 앞선 두 경기 일정 자체가 상대가 강했어. 레이커스가 사실 이번 시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홈에서 3연전을 승리를 거둠으로써 조금 뭔가 밝아 보였던 것이 사실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승만 보는 거고 내일도 뭐 언어바적으로 어쨌든 레이커스 수비적인 다시금 불안함 이런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227.5바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뉴올인디는 GTD가 좀 많이 걸려 있어서 주전 자원들이나 핵심 자원들 뉴올 같은 경우도 지금 빅맨 2명 다 걸려 있어요. 미시랑 타이스 둘 다 걸려 있어서 이건 GTD 사이드 보고 인디 쪽으로 찌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시카고랑 브루클린도 저거 일단 시카고 잭 라빈이랑 제일런 스미스 걸려 있습니다. 제일런 스미스도 인디애나에서 넘어와서 잘하고 있고 잭 라빈 요즘 시카고가 속공 빈도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서 힘을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시카고 요즘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둘의 출전 여부 되게 중요해서 저 두 개는 아침에 좀 보도록 하고요. 덴버민에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인 것 같고 진짜로 마지막 포틀랜드 대 오클랜드래 오클라호마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포틀랜드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카마라, 뭐 아부디아, 아니면 이제 벤치 빅맨이 클링언 이번 드래프트 픽으로 뽑았죠. 이런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때 각각 매치업 상대들을 잘 공략할 수 있을 때 포틀랜드가 힘을 내고 직전 클리퍼스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상대의 이제 조금 하든 독박농구 나머지 애들이 에너지 레벨을 써주고 하든이 그걸 공격에서 좀 조립을 하는 부분인데 하든이 많이 막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틀랜드가 외곽에서 조금 힘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기들 얘들이 막을 만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림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포인트는 포틀랜드가 OKC의 공격을 제대로 막기는 힘들어요. 근데 애초에 OKC는 사실 외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물론 좋은 슈터들 많긴 합니다만 기복이 심해 외곽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그게 고질점이었어요. 그래서 외곽이 안 터지면은 지독한 접전이나 좀 어려운 경기가 되고 외곽이 터지면 그냥 스무스하게 대승을 거두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OKC 같은 경우 수비 제가 계속해서 시즌 초반부터 개막전부터 강조를 드렸잖아요. 슛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비가 너무 좋아. 수비가 뭐 활용 정점으로 카루소까지도 합류했기 때문에 뭐 슛이 안 들어가는 날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4경기밖에 안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뭔가 슛이 좀 안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슛이 들어가고 말고 여부에 상관없이 상대가 그냥 수비에 질식 쌓여버리는 지금 경기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사실 수비에서의 좀 힘을 쓸 수 있지 공격에서는 앰퍼니 사이먼스 이제 후루쿠 3점 존나 터지는 날 아니면은 앰퍼니 사이먼스가 3점이 들어간 날엔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딥3도 그냥 계속 쳐놓으니까 그런 날 아니고서야 당장의 OKC의 수비를 뚫기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볼 때 90점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100점 못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90점도 못 넣을 수도 있다. 뭐 좀 슛이 안 들어가는 편이라면은 포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를 먼저 보고요.
핸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OKC가 좀 화력이 좀 터지면은 당연히 마이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뭐 3점 안 들어가고 3점 막 20% 찍고 30% 초반대 찍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흐름이라면은 뭐 간신히 풀한 정도도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마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언더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